이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신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천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신기능이 정상이지만 떨어지지 않게 지키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만성 신부전이나 기타 신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은 잘 아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내 상태에 맞게 잘 활용하셔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찍 자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밤늦은 시간에 자꾸 잠을 안 자고 무언가를 하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인터넷,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 또 밤늦게 술 마시고 노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잠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지만 잠을 자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늦게 자고 늦게까지 늘어지게 자도 신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장이 좋아지려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꼭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은 자시라고 하는데, 자시는 수의 순수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시간대이고, 이 시간에는 신장의 기운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일찍 자면 자동적으로 일찍 일어나게 되는데, 자시에 자면서 음기를 보충하고 또 일찍 일어나면 떠오르는 태양의 양기를 받게 됩니다. 성공하려면 미라클 모닝 필수로 자리를 잡았죠? 제가 예전에 신장이 나빠지면 재물운이 나빠진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영상을 보시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자꾸 재물운이 빠져나갑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신장 건강 반드시 지키세요. 둘째, 반드시 불을 끄고 자야 합니다. 불 켜고 무엇인가를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거나 수면등이라고 또 약하게 조명을 켜고 주무시나요? 아파트 밖에 가로등이 또는 주변 간판의 불이 꺼지지 않아 불야성인가요? 현대인의 빛공해는 정말 심각한 수면 장애를 불러옵니다. 수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멜라토닌은 빛에 노출되면 합성이 중단됩니다. 인공조명, 스마트폰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또한 각성을 일으킵니다. 멜라토닌의 부족으로 수면이 방해되고, 수면이 부족하니까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황체 호르몬 같은 성호르몬의 분泌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검은색은 수의 기운이며 신장을 강화시키는데 숙면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불을 모두 끄고 밖에서 들어오는 빛은 암막 커튼이라도 쳐서 차단해 주세요. 그래야 숙면이 되고 자는 동안 신장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식습관을 지켜야 합니다. 단 음식을 멀리 해야 되는데, 단 음식이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이죠. 이를 오행으로 풀이해보면 단맛은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신장은 수의 기운이니까 토극수가 되어서 단 음식을 자꾸 먹으면 신장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독소가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고요. 신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모세혈관 덩어리인 사구체가 손상되기 쉽기 때문이죠. 액상과당, 설탕이 많이 든 음료나 과자를 즐기는 습관은 물론이거니와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가공식품과 과잉의 나트륨,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붉은 고기를 자주 섭취하는 습관 등은 피해야 됩니다. 당독소는 구운 음식에서도 많이 생성됩니다. 풍미를 좋게 하는 대신에 당독소는 많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음식들을 멀리하고 건강한 식품들을 드세요. 넷째, 야식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야식은 밤늦게 먹고 소화가 충분히 되기도 전에 잠을 자게 되므로 소화기관에 오랜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머무른 음식은 유해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세균이 대사하고 난 독소 물질들은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즉, 노폐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간에서 1차 해독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간에서의 감당 능력을
오버하게 되면 신장으로 그 많은 독소들이 그대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은 그것을 배설하느라 지치게 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부신해서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티솔을 자꾸 만들어서 분비합니다. 코티솔의 과잉 분비는 모든 호르몬의 수용체를 망가뜨립니다. 인슐린 수용체 문제를 일으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요. 당뇨가 악화가 되겠죠. 또한 코티솔 자체가 혈당을 높이기도 하고요. 혈압도 올릴 수 있습니다. 온갖 호르몬들의 수용체가 문제가 생기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면 부신이 고갈되어서 부신피로도 오게 되죠. 스트레스는 신장을 망가지게 하는 아주 큰 요인입니다. 평상시에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수분 섭취를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만성 신부전 말기만 아니라면 평상시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물을 마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할 때 물 청소하잖아요. 신장에 온갖 노폐물들이 모여들어서 배출이 되는데 물이 부족하다면 과연 깨끗이 청소 배출이 될까요? 노폐물이 신장 곳곳에 끼고 뭉쳐서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 걸쭉해져서 눌러붙어서 신장의 사고체 모세혈관을 막기도 하겠죠. 물을 마시는 적당량은 소변이 맑게 나오는 정도랍니다. 몇 컵 마시라고 했다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체중도 다르고 또 여러 조건, 대사 능력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양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비타민도 안 먹었는데도 소변색이 진하다거나 혹은 탁하다면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이 이미 진행되어 나빠진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해서 알맞은 수분 섭취량을 정하세요. 건강한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일곱째, 염분 섭취의 균형에 신경 써야 됩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나트륨이죠. 나트륨은 과잉 섭취를 오랜 기간 하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혈압을 상승하게 하고 또 높아진 혈압은 혈관을 손상시키니까요. 신부전 환자도 높은 혈압이 사구체의 손상을 가속시키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고 있고요. 또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도 저염식을 하면 확실히 단백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나트륨은 원흉처럼 여겨져 왔고요. 만성 신부전이 아닌데도 지나친 저염식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중등도의 나트륨 섭취와 적은 나트륨 섭취량을 비교해 보면 사망률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짠맛은 수의 기운으로 신장의 기운을 강화시킵니다. 말기 신부전이 아닌 정상이나 또는 약간의 신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좋은 소금을 나트륨 권장량 범위 내에서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량에도 못 미치는 저염식은 오히려 신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금 섭취 시에 정제염은 피해 주세요. 미네랄의 균형을 깨트리고 혈압을 오르게 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나트륨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고 면역에도 꼭 필요합니다. 음식에 나트륨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염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신장이 많이 나빠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고 들어가죠. 지나친 저염식과 무염식을 계속하게 되면 단백뇨는 좋아질지 몰라도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지나치게 적어지게 됩니다. 단백뇨가 나와도 신장이 망가지지만 혈류량이 지나치게 줄어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투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나치게 낮은 나트륨 섭취는 심혈관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나트륨 섭취와 심혈관 질환 연구에서 나트륨 섭취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를 적절히 보조해 준 사람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나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은 본인의 나트륨 섭취 허용량 수준을 지켜서 섭취해 주세요. 결론은 정제염은 피하고 죽염이나 용융소금 같이 좋은 소금을 정상인은 권장량 수준으로, 또 단백뇨가 나오시는 분들은 허용량 수준에서 섭취해주며 무염식은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8번째, 금주 금연해야 됩니다. 흡연은 혈관 건강에 치명타라는 것은 말 안 해도 잘 아실 터이고, 혈관으로 이루어진 신장 사구체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음주는 간 건강에 특히 좋지 않은데, 과도한 음주는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간에서 먼저 해독을 해줘야 신장이 덜 힘들 텐데, 간이 망가져서 해독을 못하면 고스란히 신장으로 독성 물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신장도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음주가 계속되면 또한 혈압을 높여서 신장이 망가지는 속도 또한 가속됩니다. 9째, 카페인을 피해야 됩니다. 카페인은 각성작용으로 반짝 잠을 깨게 하고 만성 피로회복제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커피를 피곤하다고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죠. 카페인의 이뇨작용은 지친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도 또한 장단점이 있는데요. 커피에 포함된 각종 폴리페놀은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로스팅을 강하게 해서 쓴맛이 나는 커피는 커피의 유용한 성분은 파괴가 되고 해로운 성분만 남습니다. 쓴맛은 화의 성질이고 심장을 벌떡벌떡 일하게 하지만 수화상극이라 신장과는 상극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 머신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린 커피의 거품에는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물질이라고 말할 정도로 카페스톨은 콜레스테롤에는 좋지가 않은 성분입니다. 커피의 거품은 걷어내고 드시고, 드립커피로 거름종이로 잘 걸러내서 드시면 대부분은 제거가 됩니다. 커피를 꼭 드셔야 되겠다면 드립커피로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만 드시되 로스팅을 약하게 한 것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10번째, 과로하지 않아야 됩니다. 과로사의 원인은 신부전,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입니다. 신장도 혈관이 나빠지면 바로 악화가 되는 장기입니다. 또한 신장은 전기의 저장창고인데, 과로하면 이 저장창고도 바닥납니다. 과로 이기는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과로하게 되면 신우신염이나 방광염이 자꾸 재발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신우신염은 회복되면 신장 기능이 가역적으로 잘 회복이 되지만, 이것도 지속적인 재발을 하고 또 이 재발을 방치하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 가역적인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자, 오늘은 신장을 좋아지게 하는 생활습관 편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좋은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